2회 수업이요. 자, 7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7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의 범위가 0서부터 2파이까지인 x에 대해서 요놈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n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m이다. 실근의 합을 구했을 때 n분의 m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주어진 관계식 요놈부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sin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7은 0인데요. 삼각방정식을 좀 풀어야겠네요. 삼각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주어진 관계식이 사인과 코사인이 합해져 있는 형태이고 코사인은 1차, 사인은 2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바꾸어서 정리를 하셔야 계산이 좀 편리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2차와 1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에 해당되는 삼각함수의 모양으로 식을 정리를 하시면 편리하게 하나의 모양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에 해당되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 얘를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7은 0이 된다. 식을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3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걸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얘네들을 이때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나갈 거냐에 해당되는 모양의 차이들이 좀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해당되는 모양을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계산 과정을 사용하지는 즉 답안 작성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런 과정, 계산 과정까지는 다 일일이 요 아랫부분이요. 이런 거 쓰실 필요가 없고 주어진 관계식으로부터 곧바로 요 과정까지로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단순 계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셔갖고 계산을 하셔도 돼요. 되셨죠? 요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코사인 x라는 게 3분의 2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사인 x라는 놈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렇게 두 개에 해당되는 코사인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서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래프를 그리실 적에는 주어진 정의역에 해당되는 체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 그래프의 개형 속에서 모양에 해당되는 점들을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그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이해되셨죠? 코사인의 모양은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코사인 x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놈 자 0서부터 2파이까지다. 그러면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그려진 그래프에서 몇 개 이상 적어도 x절편 또 y절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개에서 3개 이상 정도는 점을 찍어서 그 점에 좌표를 표현해 주셔야 해당되는 모양의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이 된다. 그냥 달랑 모양만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그럼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그래프의 모양만 체크하지 마시고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어떤 형태의 그래프야 라는 걸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형태의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함수식을 좀 써주셨으면 좀 더 완성도 높은 형태의
답안 작성이 된다. 저런 것들이 빠진 것 때문에 감점을 처리를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상 저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빠져 있으면 그건 무조건 감점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감점 요인을 줄여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의 모양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해당되는 값이 3분의 2인 경우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경우입니다. 3분의 2는 이쪽에 있겠네요.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되셨나요? y 이퀄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들이 주어진 놈이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2에 해당되는 값들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이 놈을 x1, 얘를 x2, 얘를 x3, 얘를 x4라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주어진 그래프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우리는 코사인 x가 3분의 2인 x를 x1과 x4라 하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x를 x2와 x3라 하면 주어진 그래프의 대칭성으로부터 x1 더하기 x4는 2파이, x2 더하기 x3도 2파이, 따라서 x1, x2, x3, x4는 4파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대칭성으로부터 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코사인 x는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코사인 x는 x 이퀄 파이의 대칭이다.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좀 더 완벽한 형태의 답안 작성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 실근의 개수는 몇 개 확인됐죠?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4개고요. 그 다음에 합이 m이 4파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따라서 n분의 m은 4분의 4파이 그래서 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8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간에 따라서 세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개의 모양으로 함수의 모양이 쪼개져 있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함수의 모르는 미지의 값 a와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놈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프를 가지고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수식만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그놈에 해당되는 절대값에 대해서 주어진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서 연속이 된다. 자, 아까 우리가 1회를 진행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연속인 구간에서 해당되는 함수는 연속인 구간에서는 굳이 연속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만 연속을 확인하면 돼. 그죠? 이 절대값 f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되셨나요? 이거보다 작을 땐 1차고요. 요 사이에서는 2차 꼴이고 여기에서는 1차 꼴이기 때문에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므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모양들이 그 구간 사이에서는 연속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의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대값 fx가 연속이므로 우리는 절대값 fx는 x 이퀄 마이너스 1과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자,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자 한다. 됐죠? 그래서 요 놈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건데 x 이퀄 첫 번째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이퀄 1에서 또 연속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의 좌극한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그 다음에 F1에 해당되는 값이 모두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A 값, 그 다음에 B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해진 A와 B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결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모양을 봤더니 A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A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 곱하기 B에 해당되는 식이 어떤 문자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A나 B에 해당되는 모양들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면서 A 곱하기 B의 값들이 여러 가지 값들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AB를 구하라가 아니라 A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의 최소값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 곱하기 B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문자로 표현돼서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 감안을 하시고 출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실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상컨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겠네. 즉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이런 정도는 짐작이 혹시 되시나요? 그래서 해당되는 값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놈들이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 가시면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좀 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게 된다. 자, 일단 볼게요.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때는 요 놈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해당되는 모양은 저놈이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그죠? 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씁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갈 때, 요놈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4가 된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 경우는 이때는 요 관계식으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a의 절대값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함수값은 요거에 해당되는 놈이니까 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절대값 f-1은 이렇게 구분시켰습니다. 4다. 됐죠? 따라서 요 놈으로부터 4는 1 플러스 a의 절대값이 된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값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또는 a는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에 해당되는 값으로 결정 지어진다. 되셨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일 때랑 3일 때 두 가지 모양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와 b에 해당되는 모양들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네. 그 중에서 곱해서 제일 작은 값 찾으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모양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x 1에서 또 연속이므로 마찬가지죠. 1의 좌극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1의 자극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놈 갖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a고요. 절대값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1 우극한이면 1 우극한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식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저 모양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해당되는 놈 1 집어넣으면 절대값 1 플러스 b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1도 1 플러스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놈을 가지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또 하나의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a의 절대값이 1 플러스 b의 절대값이 되더라.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마이너스 5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었으니까 됐죠?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이제 a가 마이너스 5일 때, 그 다음에 a가 3일 때를 차근차근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렇게 할게요. 1번 a가 마이너스 5면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4가 되겠네요. 4는 1 플러스 b의 절대값이고요. 따라서 이때 b는 또 똑같은 형태 모양이 결정이 됐으니까 곧바로 확인은 가능하겠네요. 마이너스 5인 경우랑 b는 3인 경우.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이야기하면 3을 집어넣었더니 4가 되죠? 이번에는 똑같네요. 4는 1 플러스 b가 되니까 이때 해당되는 b의 모양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인 경우랑 3인 경우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되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5면 이때 마이너스 5인 경우 마이너스 5가 있고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경우는 똑같이 마이너스 5가 있고 3인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총 4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A와 B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A 곱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안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보시면 fx가 3차 함수로 나와 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f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차 함수고요. 그리고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자. 자, ab는 상수라고 지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1은 이 조건 하나 갖고씩 만들어서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 이 적분에 해당되는 이 관계식 나와가지고 또 다른 식 하나 만들어서 연립하셔서 a와 b를 최종적으로 계산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fx가 나와 있으니까 f'x를 계산을 하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4a의 x고요. 3b가 나왔어요. 따라서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4a 플러스 3b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완성이 되네요. 자, 이제 fx를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를 바로 쓰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x제곱 플러스 3b의 x. 되셨나요? 요거 계산을 하시면, 자, 요 경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실 적에 정적분에 관련된 성질로부터, 그죠? 주어진 관계식이 요 놈이 이제 요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그죠? 요 놈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냐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적분 구간이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그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활용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답안 작성을 하실 적에는 굳이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난 다음에 그냥 결과만 바로 쓰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굳이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쓰지 않고 계산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요거 해당되는 적분을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정적분의 성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를 우리가 이제 그냥 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하고 계산 과정 생략하고 답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때는 이놈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고 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잖아. 따라서 해당되는 놈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물론 이 경우는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놈이겠죠.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식을 쓰면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해당되는 여기가 없어지고요. 0서부터 2까지 2배의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 2배의 a의 x제곱의 dx다. 이거 적분을 했더니 3분의 2 a의 x의 세제곱이고 0서부터 1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값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봤더니 집어넣으면 0이고요. 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분의 4의 2가 얼마냐? 3분의 4다. 따라서 a는 1. 되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싶으면 요게 좀 찜찜하다. 요런 거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x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의 x의 세제곱이다. 그죠? 이렇게 쓸까요? x 세제곱은 원점 대칭, 즉 요거를 사용하시든지 요거를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따라서 정적분에 해당되는 값이 제로가 된다 라는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까다로우면 여기까지 해놓고 그냥 바로 결과로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런 단순 계산 과정들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일단 편의를 이용해서 편리한 방식으로 계산을 쭉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3bx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2a의 x제곱은 y축 대칭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되셨나요? 이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써드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a가 1인 거 확인이 됐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b 값을 구하실 수 있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죠? b는 1이네요. 따라서 a와 b가 결정됐으니까 우리는 f1을 구하면 된다. 1 집어넣으시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갈게요. 자, 자연수 n이 이런 범위에 있습니다. n이 2에서부터 11 사이에 있는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의 n제곱근이라고 되겠네요. 요놈의 n제곱근.
그 중에서 음의 실수가 되겠다.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모든 n에 해당되는 거예요.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먼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자, xn제곱이 a가 되는 이것인 x, 이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의 n제곱근 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죠. 그래서 요 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되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냐면 n의 값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a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실수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서 압니다. 그래서 n에 해당되는 값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생각하면 그때 a가 양수인 경우와 0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에 따라서, 그죠? 이제 실수 x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 x. 그죠? x가 실수이면 실수 x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수 값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두 개가 나오고요. 이 경우는 플러스 값 하나가 나오죠. 이 경우는 0이 되고요. 0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자, 문제의 조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놈 중에서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런 경우거나, 그죠? 또는 요런 경우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 음의 실수가 되는 값이 결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값을 확인을 합시다. 그럼 이제 n이 첫 번째, 자,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n이 짝수이고, 이렇게 먼저 하나 써놓을까요?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n이 짝수인데, 그죠? 이렇게 쓸게요. n이 짝수이고, 뭐 얘를 n이 짝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쓰여도 됩니다. n이 2k인데 k는 자연수야,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k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n이 짝수일 때, 그죠? n이 짝수인데 n이 짝수이고 a 값이 양수이가 되면 되죠.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양수가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저 조건에 맞는 형태의 값을 우리가 n의 값을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였죠. n이 홀수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n을 2k-1꼴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어떻다? 가능하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다. 물론 기본적인 범위는 n의 값이 2에서부터 11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짝수 중에서 요런 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아집니다. 부동의 방향 바뀌죠? 그러면 6, 38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n의 범위고, 이 경우도 그냥 요거 임으로 그냥 n의 범위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3서부터 6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해당되는 모양 그냥 바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다. 3서부터 6 사이에 있는 짝수 뭐가 있죠? 4 하나 있네요. 따라서 n은 4다. 두 번째, 자, 이건 이 조건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1로부터
두 번째는 2로부터 n이 홀수라고 했고 요거 계산을 또 하시면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큰 경우, 그죠? 따라서 n의 값이 6보다 크다, n의 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놈으로부터 오케이? 해당되는 값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홀수예요. 홀수. 3보다 작은 홀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없네요. 그 다음에 6보다 큰 홀수는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가 될 거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네요. 11도 들어가네요. 11까지. 따라서 우리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n의 합은 4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이 돼서 해당되는 값 계산을 했더니 3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와 있네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P A, 4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그림으로 보면 좀 모양은 이런 겁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이고요.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게 A, 4입니다. 이게 R이겠죠, R. 그때 해당되는 동경 OP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점 P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어가시기가 조금 편리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하실 때 설명하시기도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했을 때 문제의 조건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은 문자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굳이 쓰고 싶으면 이건 어떤 거야 라고 문제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은 문자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된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우리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맞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r은 얼마냐면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오죠?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모양은 일단 우리가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러분들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요거분의 요거야. 그래서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6분의 오케이? 여기가 a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A 값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 그죠? A 값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놈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 경우 만약에 A 값이 특정하게 결정되어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썼을 때 감점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주어진 세타의 사분면에 따라서 코사인의 부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을 지금 현재는 문제에서 r 곱하기 코사인 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코사인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사인 제곱은 요놈의 제곱이야. 이렇게 출발하시는 게 더 속 편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호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줄여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6분의 4죠. 그죠? 해당되는 놈, 이거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값이고 이거는 4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이구나 되셨어요. 따라서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6은 얼마가 되냐면 12가 될 거고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6은 144야. 양변 제곱했더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a제곱은 뭘까요? a제곱은 뭐죠? a제곱은 144에서 16을 빼면 얼마 나옵니까? 144에서 16을 빼면 128인가요? 네, 128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따라서 r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면 아래 값은 12인 거 알겠죠? 아래 값은 얼마로 나왔어요? 12, 이게 r입니다. 12 곱하기 요 놈은 이거네요. 제곱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16분의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 곱하기 144분의 128 그러면 12분의 128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분을 이제 하시면 4로 약분을 하면 3분의 4 32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니까 A1과 B1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열 AN, BN이 무슨 수열인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열에 해당되는 모양들이 모양이 어떤 수열인지를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예. 이놈들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제 어떤 수열인지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먼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이제 추가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모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A에는 무슨 수열이겠네, B에는 무슨 수열이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요놈을 기억이라고 하고 요놈을 니은이라고 하면 이제 기억으로부터 A에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니은에서 B에는 등차 수열, 이렇게 수열의 모양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 자, 수열의 모양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수열로부터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고, 그죠? 일반항을 구한 걸 이용해서 주어진 부등식의 값을 찾아가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로 한 값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된다. 자, 문제에 따라서는 수열의 모양이 어떤 수열인지 아실 수 없을 때는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귀납 추론을 해 나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관계식을 찾으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에서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 방식에 등차나 등비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일단은 등차 등비까지 한해서는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AN의 일반항, BN의 일반항 이런 식으로 먼저 찾아놓고 계산을 하십시오. 그래야 계산이 편리하고, 그러면 등차와 등비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규칙 뭐 이런 거 없이 곧바로 AN은 A1 플러스 N-3 D 또는 AN은 뭐
A1 곱하기 R의 n-1 이런 형태의 등차와 등비의 일반항에 해당되는 관계식의 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외에 해당되는 수열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 일반항을 곧바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이런 놈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일반항을 추정을 하시거나 일반항을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알겠어요? 그때는 반드시 균합추론을 통해서, 즉 하나씩 집어넣어서 규칙을 확인해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에서 등차, 승비,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균합추론을 통한 규칙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모두 다 균합추론을 통한, 등차, 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열은 균합추론을 통한 규칙성의 발견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AN부터 확인합시다. AN은 등차 수열이므로, 그죠? 등비 수열이므로, AN이 등비 수열이니까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그런데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2죠. 이렇게 할까요? 자, 먼저 요거부터 좀 정리합시다. 기억에서 AN은 등비 수열, 공비는 2이다. 확인이 가능하죠? 따라서 AN은 초항이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의 n-1제곱 따라서 2의 n제곱 확인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요. 니은에서 B에는 등차 수열 따라서 공차가 얼마냐면 2인 거 확인이 되죠. 따라서 B에는 초항이 똑같이 2네요. 2 플러스 n-1의 D 정리했더니 2n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2의 bn분의 a의 n이라는 놈은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그죠? 얘는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요거 림으로, 근데 얘는 2의 10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다.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0. 따라서 n은 10보다 작아진다. n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따라서 최종적으로 n의 최대값은 9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함수라고 나와 있네요?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주어진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제를 보실 적에 문제의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한값이 12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극한값이 2로 존재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이놈을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우리는 니은으로부터 함수 fx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2가 되려면, 그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극한값으로 결정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자 니은으로부터 fx의 대략적인 형태를 먼저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은 이렇게 발산합니다. 그죠? 요것 이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 그죠? 몇 차식이어야 된다? 3차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3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극한값에 해당되는 모양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은 함수 fx가 다항함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주어진 놈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확인만 해 나가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했을까요? fx는 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다 라는 걸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억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죠? 기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시 이제 기억에서,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x가 2로 가면,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x-2의 제곱은 0. 따라서 이므로 루트 x가 어디로 가면 2로 가면 xfx도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f2가 0이니까 f2가 0이 되죠. 그래서 fx는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fx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4고 x-2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kx 플러스 l 뭐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요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해서 보시면 따라서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 x 곱하기 4의 x-2의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l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 2차 부분에 해당되는 식을 새로운 함수 뭐 gx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차인 3차 함수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 gx라고 놓으면 이 gx는 또 2차 함수야 뭐 이런 것도 부가적인 설명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4의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l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또 2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는 12이므로 x가 2로 갈 때 이 경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x-2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쓸까요? 이고 요놈이므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에 해당되는 값 x 곱하기 4의 l도 0이어야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2로 가면 여기다 2로 집어넣어서 k에 해당되는 모양 확인하실 수 있죠.
K와 L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뭘 짐작하실 수 있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K와 L에 해당되는 값들을 갖다가 연립을 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X-2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2라는 것을 집어넣었더니 4 플러스 2K 플러스 L은 0이기 때문에 L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로부터 그죠?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식의 모양이 K를 포함한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 됐어요? 근데 나는 이게 부담스럽다. 이거 계산하는 거,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를 fx를 어떻게 해도 이야기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풀이 대신에 어떻게 가실 수도 있냐면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fx가 4 곱하기 x-2 곱하기 gx야. 단 gx는 2차 함수. 그럼 fx가 3차 함수가 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x-2분의 x 곱하기 4배의 gx가 10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면 x-2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면 x 곱하기 4의 gx도 0이므로 g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어요? 위에 하얀 방식으로 가져도 되고 밑에 있는 노란 방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하셔도 된다.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해당되는 모양을 이제 파악을 하셔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fx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죠? 최고차의 개수는 4이고, 그죠?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걸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x-알파 꼴로 우리가 식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요런 형태에 지금 요렇게 식을 쓴 건 지금 얘가 노란색에 해당되는 모양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되셨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빼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그냥 기존에 풀던 방식대로 풀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알겠어요? 이거 계산이 복잡하니까 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써서 fx를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요 밑에 있는 노란색을 이용하셔도 가능하다. 근데 그럴 때는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반드시 써 주셔야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빠지면 감점이 되니까. 이거는 계산이 복잡할 뿐이죠. 그죠? 다른 거 추가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fx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왔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에 x 곱하기 4의 제곱에 x-알파를 하시면 없어지고요. 극한값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2-알파, 그죠? 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된다? 12가 되죠. 되셨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까지 계산하실 수 있어요? 알파까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뭐 빼먹었네요. 4가 빠졌네요. 그럼 8, 16. 그러면 8알파는 마이너스 4인가요?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됐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fx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이제 f3을 구하실 수 있게 된다. 됐습니까?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주어진 3차 함수 위 점 P에서 접선 L이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했습니다. L과 M이 Y축과 직선 L하고 직선 M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했네요. 자, 주어진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3차 함수의 모양이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짐작이 가능할 거예요. 어떤 형태의 모양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된다. 그죠?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접선을 구했더니 접선을 구한 것이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접선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접선을 구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선이 하나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Y축 접선 가지고 만들어지는 함수, 요 삼각형의 둘레의 넓이, 요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봐라. 뭐 이런 형태네요.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일단은 문제의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접선 하나가 어디를 지나야 된대요?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경우는 이렇게 가야겠네, 그죠? 모양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양을 조금 이렇게 갑시다. 최고차가 플러스인 모양이다 보니 그죠?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원점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이런 형태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끔 접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법선을 이렇게 하나 잡으면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가 이제 2인 거고요. 자, 그럼 원점을 지나는 접선을 찾겠습니다. 접선을 구했더니 그러면 원점을 지난답니다. 그래서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위에 한 점 P라고 놨는데요. 이 P점을 우리가 요놈을 P라고 할게요. 그럼 요놈의 좌표를 여기를 x좌표를 T라고 하면 이 P점의 좌표는 T, FT가 되죠. 위 점 P P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을 구하자. 먼저 f'x부터 구해볼까요?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5. 자, 관계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의 x-t 플러스 ft죠. 요 놈으로부터 이제 식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 임으로 바로 그냥 쓸게요. 네. y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5에 x-t에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되죠. 됐어요? 이것 임으로 접선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는데 원점을 지나는데 원점 따라서 x에다 0 대입하면 y에다 0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 되셨습니까? 정리를 하면 0은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t네요.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고맙게 날아가고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정리했더니 2t의 제곱은 t 세제곱이 1이 나오죠. t값은 1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는 P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P점 P는 몇 컴마 몇이야?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그죠? L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2x야. 이렇게 하나 결정이 되죠. 자, 이제 M은 P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M에 해당되는 방정식은 y 이퀄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얘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삼각형이 결정이 되는데 요 점의 좌표가 0,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요놈을 5라고 합시다. 원점을 5라고 하고 요 점을 우리가 Q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M의 Y절편을 Q라 하면 Q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분의 5. 따라서 삼각형 OPQ의 넓이는 되셨나요? 5는 원점입니다. 그래서 OPQ의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1이었나요? 따라서 4분의 5 이렇게 최종적으로 넓이를 구하실 수 있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의 문제들은 많이 해보셨는데요. 이 형태의 문제는 미분에서뿐만 아니라 적분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부정적분에 해당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F를 구해서 여기 이제 F'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미분 문제인데 프라임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F까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F 얼마를 구하세요. 또는 FX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적분 문제로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 형태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많이 좀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죠? 무엇을 이용하셔야 되냐면 미분계수 도함수에 해당되는 정의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시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잘들 하고 계시니까 자, 이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어진 조건 하나 나와 있고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X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따라서 X에다 0, Y에다 0을 넣으시면 0 더하기 0은 이렇게 된다. 따라서 F0이 마이너스 3 하나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0이 2라고 했습니다. F'0은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이런 거죠. h분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은 얼마구나? 2구나. 하나 확인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X 구하겠습니다. F'X라는 놈은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는데,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데,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 조건을 이용합시다. 이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죠? y 대신 h를 집어넣으시면, 주어진 관계식에서 y 대신 h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f의 h 플러스 x 세제곱의 h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에 h의 제곱 플러스 3이 된다. 되셨나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식을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h분의 x의 세제곱 h 플러스 x제곱의 h제곱이 되거든요. 여기는 f의 h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죠. 됐어요? 그럼 여기 이것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를 했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이건 h-0분의 fh-f0이 확인이 됩니다. 앞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h를 약분을 해버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x의 세제곱 플러스 hx제곱이 되죠? 그죠? hx제곱인데 극한을 취하면 여기 극한을 취하면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따로따로 극한을 취하시면 되겠죠?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만 남는다? x 세제곱만 남는다. 그런데 봤더니 이게 뭐야? 이거 f'0이잖아. f'0. 따라서 얘는 2구나. 따라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는 fx를 구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까지 풀이를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끔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 끝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